윤석열 방송 3법 역시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면 6개째 거부를 한 거다라고 이제 Y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죠? 제가 얘기 아닌데요? 아 누가 얘기했었죠? 이호찬 본부님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6개 양국관리법 거부하고 간호법 거부하고 네. 이번에 노조법 이산조 개정안도 노조법 거부하고 네. 방송 3법이잖아요. 그러니까 KBS 관련 방송법, MBC 관련 방문법, EBS법. 그래서 이때까지 국회가 통과한 법 6개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네. 여당에서는 탄핵 중독 아니냐 야당에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 중독에 걸리신 건 아닌가. 네. 결국엔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제 대통령실이 정확한 입장은 안 내놓고 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제 관련 발언한 게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네. 이 방송 3법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리고 공정성,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사 추적권을 부여해서 이사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의 방송 3법보다 지금의 법안들이 그러면 공정성, 공익성을 보장해주냐? 지금 거의 정치권, 여야 정치권이 뽑는 구조잖아요. 네. 그걸 좀이라도 개선을 해보려고 사실 방송사법이 올라간 건데 이거를 거부하면서 여기에 뭐 공정성, 공익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전 사실 너무 아니 지금 KBS 보고 계시잖아요. KBS 네. 낙하산으로. 아무도 안 본대요 지금 KBS를. 이게 문제예요. 박민 사장이 하고 나니 시청률 폭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KBS의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법안으로 뽑아놓은 게 KBS의 박민 사장이고 그 박민 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망쳐놓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방송 3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108배도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생하기로 했는데 여기 다 같이 하신 거예요? 네, 다 같이 그렇죠. 했습니다. 세상에. 네, 그렇게 릴레이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8배는 부족해. 1008배 정도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길림님께서 문화일보 관련된 기사 언급해 주신다 했는데. 네, 이제 박민 KBS 지금 사장이 문화일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문화일보에서 어떻게 이걸 보도를 했는지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방송법과 그 노란봉투법 거부한 거에 대해서 그 윤석열 불통 이미지를 띄우기 위한 그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일부러 탄핵한 거 아니에요? 네, 거부할 것 뻔한데 왜 민주당이 그걸 냈느냐라고 네. 굉장히 신박한 어떠한 논리를. 그게 뭐 기사인가 뭔가 문화일보 기사인가. 그래서 이제 용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이제 거부권을 한다고 했고 문화일보 언론은 민주당 너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는 통과하는 걸 대통령이 거부하는 게 문제지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알면서 왜 국회가 통과시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아니, 아까 그리고 그거는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입법 청원을 통해서 발의된 법안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떤 국회의원들이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5만의 입법 청원 통해서 딱 1년 만에 국회까지 이제 본회의까지 이렇게 왔던 건데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그냥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할 거니까 무슨 불통 이미지 씌운다? 말이 안 이게 돼. 전형적으로 모든 이슈를 이제 정파적으로 다루는 방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방송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같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민주당 법안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게 그 국무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특정 단체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우려가 커서 거부를 이제 할 때 그러니까 그 특정 단체가 누구를 말하는 법조인 클럽. 특정 단체가 장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네. 자기들이 장악하겠다 이거죠. 그럼 본인은 장악해도 되고 특정 단체는 장악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언론은? 거죠. 네. 예전에 그런 걸 되게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부끄러웠으니까. 네, 요즘은 이렇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그냥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잘못을 할 때 심리적 장애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에 대한 심리적 장애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표현하듯이 무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게
심리적 장애가 제로에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심리 병리학적인 문제가 또 나중에 나오는데 심리적 무도한 거죠. 심리적 장애가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해됐어요. 전두환도 90살 넘게 천수를 누렸잖아요. 근데 막 정의에 맞서서 싸우신 분들은 금방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천수를 누리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 심리적 장애가. 웃으면 살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자, TBS에서는 지금 아니, 저 하나 오해하실까봐 좀 덧붙이고 MBC 요?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 방송산법이라는 게 그 내부의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방송사 사장을 뽑기 위해서 국민들 100여 명, 국민들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론조사 표본대로 국민들이 복수에 추천을 하면 이사들이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장악한다는 거는 그냥 국민들 그 표본 여론조사 표본대로 뽑는 그 국민들을 누가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꾸 프레임을 그렇게 거짓으로 씌우고 있죠. 주로 그 단체들이라 함이 와요 권위 있는 뭐 우리 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그리고 이제 직능 단체들 한국 기자협회 같은 단체들이 네. 사실 그 기자사회 언론사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권위 있는 종사자들의 단체잖아요. 네. 거기는 사실 또 뭐 보수 언론지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근데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또 다 배제돼 있단 말이죠 이 법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충분히 그 시민들의 힘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폐기는 됐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 네. 다시 국회에서도 이걸 발판을 해서 계속 이게 재논의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팩트가 드러날수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이 더 알게 될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들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 것도 있고. 네, 수K 정님께서 심리적 장애가 제로 언어 선택이 너무 고급지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여기 좀 봐봐요. 저도 심리적 장애가 제로 이렇게 좀 고급지게 표현해 주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뭐 양심의 털이 났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약해 주시고.